비즈니스를 위해 모델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본 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보고서 작성에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보고서의 흐름을 잡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바라보고 뭘 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나는 고객 분석을 통해서 서양 음식 프랜차이즈가 어느 지역에 오픈하는 것이 적당한지 고민해 보겠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육아 보육 추정 모델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할 수 있는 만능 모델은 아닙니다. 육아 보육 가구와 같이 목표 번수가 명확한 모델링의 경우 육아 보육 가구만 추정할 뿐 5인 이상의 대가족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실행하기 전에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델링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산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분석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해한다면 분석에 필요한 가설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분석 담당자가 모델링을 실행하기 전 현업 담당자의 모니터링이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AI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점차 발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 또는 모델러가 흔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설을 스스로 세우고 그에 맞는 모델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모델은 모델링 결과를 찾는 과정이 블랙박스여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링 방법론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좋아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만이 우선되는 것은 무조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모델링, 머신러닝, 딥러닝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비즈니스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좋은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델을 만들었는데 의사결정자에게 왜 이런 변수들이 선택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해도 모델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화이트박스, 설명이 불가능한 블랙박스는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측 모델에서는 한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목표 변수를 잘 설명할 경우 최적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풋 데이터를 하나씩 늘려 모델링의 설명력을 설정해 볼 경우 미세하게 설명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변수로도 모델링의 설명력이 85%가 나오는데 90개의 변수를 추가해서 90%의 설명력이 나온다면 과연 이 모델은 최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델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럴 경우 90개의 변수로 5%의 설명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적의 모델은 몇몇 주요 설명 변수로 그 모델의 설명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바로 목표 변수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설명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모델링의 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